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서구 명지는 대규모 신도시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문화, 상업시설들이 갖춰져 가고 있지만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명지 오션시티 빙상장이 착공에 들어가고 국제신도시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에 빙상장을 겸한 멀티컴플렉스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교회와 강서 기적의 도서관 사이 공터 3,300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4층 규모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짚라인과 클라이밍, VR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3층부터는 빙상장과 관람석 등이 들어섭니다. 빙상장은 북구와 남구에 이어 부산 세 번째 국제규격 빙상장으로 조성돼 국내외 대회를 열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 멀티컴플렉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일 공사에 들어갔고 오는 25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명지 국제신도시 낙동아트홀 왼편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됩니다. 대저동에 이은 강서구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 5레인이던 수영장을 8레인으로 늘리고 체육시설 면적도 더욱 넓혔습니다. 지난 4월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희 BTV에서도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광복절의 의미와 부산의 독립운동사를 엿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광복회 부산지부 백기환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부장님 우선 광복회가 어떤 조직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광복회 조직은 광복회 본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부 밑에는 각 시도 지부 밑에는 각 지회라는 곳이 있는데 부산은 17개 지회가 있습니다. 예, 가까웠다가 멀리 해원이 별로 작은 데는 제주도 같은 데는 지회가 한 2개 지회, 울산 같은 데도 한 2개 지회 정도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조직인가요? 저희들은 순국선과 애국지사 들의 후손들로서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친목관계 이런 걸로 같이 하면서 서로 애로사항 본에서는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또 부산 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렵게 사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복지 이런 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양한 행사들도 열릴 텐데 부산에선 어떤 기념 행사들이 열리나요? 제일 가까운 정부 행사인 광복절 기념 행사가 부산 시민회관에서 15일 날 이래 10시에 돼 있고 광복회 부산 지부에서는 저기 다 차전비 다 함께 누리는 그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 광복군 거기 이야기에 대해서 번호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산 곳곳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각각 그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한번 다니면서 한번 관람 한번 하시면 좋겠나 그렇습니다. 네.
예, 부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광복절이 국경일이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인데 예. 아직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광복절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30년간 긴 식민지 생활을 우리 민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유와 독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바로 그 역사를 되새기고 다치는 같은 아픔을 기억지하기 위해 다짐한 날로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익히 듣고 배운 독립운동가들은 좀 몇몇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지금 있을까요? 대표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거의 다 홍보가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그 부산에서는 백산 안희저 선생, 그리고 장건상 선생, 그리고 박혁재 의사, 그리고 박차정 의사, 그리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천택 지사님도 그분, 그리고 그 김범린 그 법무사 출신 스님도 거기 항일운동의 그 대표적인 또 법무사에서 대표적인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숨은 그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으면은 자천동에 가면은 정공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에 거기 교회 옆에 그 벽에 보면 많은 독립운동가들 전시되어 있고 그 기념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렇게 해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독립운동 하면은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말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독립운동 하신 그 후손들은 정말로 어렵게 살아왔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지금 그래 왔어. 그래서 국가에서는 거기 그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심으로써 거기에서 거의 긍지를 지니고 우리가 학생들이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 복선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짐 안 하겠습니까? 그럼 보면은 그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본인도 그분들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을 적에는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일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지 힘이 있어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학생들 자라나서 정체성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우리 후손들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복지적 이런 관계로 많이 협조 보장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부장님 광복절 행사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80년 전 1945년이 아닌 1948년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가 여전히 독립기념관 수장을 맡고 있는 게 적절할까요? 시민사회단체의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짧게 대해서 얘기, yes, no만 얘기했어요. yes예요, no예요? 그러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네.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1945년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주는, 자유를 찾아주는 이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이다. 김 관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아닌 77주년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독립기념관 개관일에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정부 주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정부 행사가 아닌 독립기념관 경축식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광복절까지 김영석 관장이 관장직을 유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석이 8월 15일 날 독립기념관장에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파면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번 80주년 8.15야말로 진정으로 광복의 뜻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또 광복절 당일 오전 독립기념관에서 김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복을 1948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광복 80주년 행사를 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정원을 반환하기로 했는데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 교육학부모회 등이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직 배치를 부산시 교육청만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예고 없는 결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늘봄 서비스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이 없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은 관리직이라든지 장학사로 나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지원 실장 자리만 능력 있는 교사들이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늘봄 업무가 기본적으로 질 높은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부산교육청이 지금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 수요는 많은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늘봄도 대체 인력이 아닌 학교를 잘 아는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담당이신 분이 계셔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게 또 담임 선생님의 업무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른 실무사라든지 그런 임시 인력, 자원봉사 인력이 한다 그러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부산교사노조도 초등교육 전문직 교사인 늘봄 지원 실장 배치 백지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은 늘봄 지원 실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 0.25%란 높은 별도 승진 가산점을 부과하다 보니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들의 이탈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늘봄 지원 실장님들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신규 교사보다는 훨씬 역량들이 뛰어나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빼내고 신규 교사를 총원하니까 학교 교육력은 약화될 수 있겠죠. 단체들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위해 정원 반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3년 사이 15번째인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싱크홀 지점과 불과 70m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트럭 뒷바퀴가 도로 구멍에 빠졌습니다. 아슬아슬 매달린 트럭은 포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사상구 감전동 부산 새벽시장 입구 앞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크기는 가로 3m, 세로 1m, 깊이 1m.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싱크홀 둘레는 점점 커졌고 바로 옆 상점은 물건들을 모두 옮겨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억수로 겁나던데 가시면 두근거리고 불안하죠. 와 이게 현실이가 진짜가 싶더라고요. 이게. 싱크홀 발생 지점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곳입니다. 지난 4월 14일 길 건너 약 70m 떨어진 곳 땅이 내려앉았고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200m 떨어진 횡단보도에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사상하단선 노선을 따라 발생한 싱크홀은 3년 사이 15번에 이릅니다. 요 앞에도 한번 계속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치고 가는 거예요. 현장 관계자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과 싱크홀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복구를 마친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 전체 칩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낡은 부분이 있고 토양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되는 도시 칩구나 상수도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보수가 우선적인 것 같고요. 앞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집중호우 외에도 부실한 시공과 감독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들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되는 싱크홀에 주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전국체전은 단순히 기록의 숫자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종목마다 선수마다 흥미로운 땀과 도전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국체전마다 빠지지 않는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식 마스코트인데요. 1996년 제77회 강원도 대회부터 달고미가 등장하며 전국체전 공식 캐릭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로도 제79회 제주 순비, 제86회 울산 해오리 등 각 지역 특색을 담은 마스코트들이 등장하며 지역과 체전의 철학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의 마스코트는 부산시 캐릭터 부기를 변형해 체육복과 성화봉을 든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부산의 브랜드 컬러와 글로벌 허브 도시 이미지를 담아서 화합과 미래지향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체전 마스코트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체전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전국체전의 주인공은 스타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는 수많은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팀 역시 눈부신 활약으로 주목받는 2025 전국체전의 기대주들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대표 선수들의 훈련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역도. 특히 고등부 유망주들이 어떻게 기량을 다져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역도는 다루는 무게만큼이나 부상 위험도 큰 종목이죠. 그래서 손목과 무릎 등 관절 보호 장비는 기본, 훈련도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뒤꿈치를 밟아야 돼 강하게 밟을 수 있지 앞으로 가면 강하게 밟을 수가 없다. 저희 종목 특성상 모든 운동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부상 관리가 제일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운동하면서 부상 안 당할 수 있게끔 예방하고 뭐 재활하고 치료할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싱 맞추고 있고, 그럼 남자 8명, 여자 1명이 차전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선수들이 다 주목할 선수들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무장급에 있는 조성찬 선수가 금메달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전 유망주는 부산 최고 조성찬 선수. 더 나은 기록을 위해 자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매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 135kg, 용상 195kg을 들어올리며 합계 기록까지 전국체전 3관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단단한 몸과 강한 마음으로 다져온 조성찬 선수의 도전. 올해 체전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치님과 감독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용상은 1등 생각해보고 있고 합계에서는 동메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열리니까 금메달 따보겠습니다. 화이팅! 최근 부산 최고 온양고, 온양중학교, 3개 학교가 충남 온양고등학교에 모여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부산을 넘어 전국의 유망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 올해 체전에서 이 노력의 결실이 반드시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 1, 2학년 때 많이 못했다 보니까 이번 3학년 때는 좀 확실하게 메달 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못한 거 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풀 수 있게 좀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목표는 제 기록을 많이 늘리고 메달을 많이 딸 수 있게 있는 게 제 목표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동 3개 땄고 중3 때는 은 3개 땄으니까 이번에는 금 3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는 동안 죽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어떻게든 메달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목에 메달 하나는 걸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는 시합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숫자 하나, 메달 하나, 모든 기록 뒤에는 수많은 땀과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더 큰 감동과 진심 어린 응원을 받는 이유일 텐데요. 오늘의 유망주들이 내일의 주인공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